오늘 이 자리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이 행사 특히 시극은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주최 측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애쓰다가 앞서가신 호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이 나라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 여러분, 본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서울에서 멀리 고생하러 내려오신 우리 윤동주 문학사상 성장회 박영우 대표님, 문정영 주관님, 그리고 부산지방보훈청 안중현 청장님, 이진복 국회의원님, 경향 각처에서 오신 귀한 손님 여러분, 고마움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윤동주 시인이 탄생한 지 9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에게 일제한거한 저항 시인으로 널리 알려진 윤동주 시인의 시적 가치는 그것이 저항 시냐 아니냐 하는 데 있다기보다 그의 시 정신 때문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사후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이 간행됨으로써 그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2억의 차디찬 감옥에서 27세의 짧은 생애를 마친 것과 그의 문학성과 항일 정신이 온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세대를 뛰어넘어 감동을 안겨준 시인,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윤동주와 그의 시는 아직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윤동주 문학을 연구하고 윤동주 뜻을 기리는 운동은 문학을 하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윤동주를 기리고 추모하는 사업은 작게는 문학운동이 되지만 더 큰 취지는 민족운동이며 궁극적으로는 인류평화운동인 것입니다. 이를 더 알기 쉽게 풀이하면 작가 윤동주 평전이라는 책을 번역한 일본의 작가 아이자와 카크가 지난 6월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윤동주 문학의 밤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작품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인에게도 커다란 시적 감화력을 갖고 있다. 현실의 어려움을 괴로워하면서도 그 어려움과 마주하고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스스로 보게 한다. 당시 시대 상황을 떠나 현재의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상황에서 만나더라도 똑같은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나는 윤동주 평전 1편 출판을 통해 시인의 생애를 돌아보고 일본이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훌륭한 시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를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그의 발언이 오늘 이 행사의 의미를 집중 조명한다고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고려대학교 대학원장을 역임하신 최동호 교수께서 윤동주 시와 한국 현대시에 대한 좋은 강연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염치주의와 양심을 근간으로 인간 자유의 존엄성을 서정시로 발현했던 윤동주를 알리는 일에 저희 부산 윤동주 문학 사상의 회원들은 책임있는 일꾼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를 개최하는데
큰 힘이 되어준 부산시와 부산지방보훈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2회 윤동주 문학제를 함께 즐기는 뜻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낭만과 문학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시기에 오늘 부산 윤동주 문학사상 선양의 주체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윤동주 문학예술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행사를 추진하신 이원도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진복 국회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 학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윤동주 선생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제 말기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면서 시인이셨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중국 북간도의 명동촌에서 태어나시어 영정의 은진중학교, 평양의 성실중학교, 영정의 강명학원을 거쳐서 서울의 연희전문학교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경의 입교대학과, 교토의 동지사대학에서 독립운동을 한 혐의로 1943년도에 일경에 피처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광복을 6개월 앞둔 28의 젊은 나이에 옥사를 하셨습니다. 윤동주 선생은 중학교 때부터 교토의 동지사 대학 시절에 이르기까지 현실 세계에 대한 갈등과 사회에 대한 고뇌, 그리고 일제에 의해 억압받는 현실에 대해서 서정적이고 민감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민족의식을 표출하는 많은 시를 남기셨습니다. 서시, 별 해는 밤 등 많은 사람들이 애상하는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윤동주 선생의 시는 읽는 이로 하여금 그리움을 주고 편안하고 안락하며 자기 성찰의 마음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윤동주 시인의 서정적이고 심오한 시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고결한 민족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부산 지역에서 윤동주 문학예술제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문학예술제에서 성악 공연과 문학 강연, 시극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추진되는 것은 윤동주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이해하는 폭을 훨씬 넓게 해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윤동주 시인의 탄신 91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오늘의 예술제가 부산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독립운동가의 윤동주 선생의 면모를 알리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이원도 회장께서 이끌어가고 계신 부산 윤동주 문화사상 선양회에서도 선생의 시적 세계에 대한 폭넓은 성찰을 통해서 부산 시민과 학생들의 문화의식을 높이는 데 더욱 앞장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윤동주 선생을 더욱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윤동주 시인의 문학예술제를 해운대에서 할까? 그리고 부산시와 국가보훈처 부산지청이 왜 우리 윤동주 시인 이 행사에, 문학제 행사에 후원을 하셨을까? 아주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솔직히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들, 특히 독립운동을 하셨던 많은 우리 선조님들을 그 일들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국회 정무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할 일이 더 없을까 싶어서 또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왔더랬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이원도 회장님인데 잠시 그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리 안중현 청장님에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제가 재작년 10월 초에 일본의 동지사 대학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동지사 대학에서 6개월간 초청을 해줘서 그 학교에서 연구를 좀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오늘 오셨는데 조금이라도 제가 예의를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동지사대학 교정 한복판에 가면 윤동주 선생님의 시비가 있습니다. 서시라는 시비가 있고요. 그 시비 바로 옆에 윤동주 선생의 집안 되시는 그 정지용 선생님의 시비가 나란하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시비 뒤쪽에 윤동주 선생의 일대기를 쭉 적어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윤동주 선생님이 그쪽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고 언제 돌아가셨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교토를 온 많은 한국인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가 그 윤동주 선생님의 시비를 찾아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꽃 한 송이 들고 와서 정중하게 예를 차리고 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숙연한 마음이 절로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교토에 우리 학생들이 약 한 1,400명 정도가 유학을 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그 학생들이 모이는 장소가 윤동주 선생님 시비가 있는 곳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우리 한국에서 오셨던 많은 분들에게 윤동주 선생님의 시비가 있는 곳을 제가 안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교토에서 한 6개월 생활하면서 그 카모카와라는 그 오리 그 천이라고 되어 있는 한자로 하면 그렇죠. 그 천에서 우리 윤동주 선생님이 시 활동도 많이 하셨고 물론 정지현 선생도 그랬답니다만은 그런 활동하셨던 환경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정말 참 대단한 일을 하셨구나. 저는 사실 뭐 시 한 줄 제대로 외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왜 이렇게 이 시간 이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 가슴 속에 남아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외부 행사에 이런 행사에 오기는 처음입니다만은 저에게 그런 끈을 엮어주려고 아마 그때 동지사를 갖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우리 이원도 회장님을 비롯해서 박용우 회장님 또 여기 계시는 많은 우리 윤동주 선생님을 기리는 많은 분들과 이렇게 함께 한 것을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조그마한 일이라도 좀 심부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가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자연과 인간이 얼마나 조화롭게 살 수 있는가를 늘 노래하셨던 우리 윤동주 선생님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기를 기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립다고 써보니 차라리 말을 말자 그냥 긴 세월이 지난 너라고만 쓰자 사연을 줄 줄이야 진정 못 잊는다는 말을 말고 어쩌다 생각이 낯선 너라고만 쓰자 그립다고 써보니 차라리 말을 말자 그냥 긴 세월이 지난 너라고만 쓰자
잠 못 이루는 밤이면 행여 울었다는 말을 말고 가다가 그리울 때도 있었노라고만 쓰자. 가다가 그리울 때도 있었노라고만 쓰자. 네, 반갑습니다. 저는 2부 사회를 맡은 윤동주 사냥회 사무장 찬향미입니다. 윤동주 씨와 한국 현대시를 주제로 강연해 주실 최동호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호 교수님, 어디 계십니까? 네, 제가 여러분 같은 시절에 열심히 조하면서 읽었던 시가 소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윤동주의 이미지는 상당히 그 어린 젊고 청순한 소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물론 사각모자를 쓰고 있지만 사각모자 이전의 윤동주의 어떤 원형적인 모습이 이 소년이라는 시 속에 있습니다. 가을이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씻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소녀는 황홀히 눈을 감아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노래 테너 박찬 가수의 노래를 들었습니다만 처음 부르신 노래 중에 그리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새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그리움에 사무치는 어떤 정서를 저는 느꼈는데 요새는 누군가를 몸소리치게 정말로 그리워하는 이런 정서가 사라져버렸죠. 그러니까 전부 삶이 각박해지고 남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남의 좋은 점을 보고 남을 기리는 마음은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헐뜯고 끌어내리고 시비 걸고 이런 정서만 자꾸 지금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윤동주의 소년이라는 시를 보고 있으면 뭔가 이 사랑처럼 슬픈 강물이 흘러가고 어떤 순이라는 소녀를 그리워하는 어떤 소년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1930년대 시문학파들은 민족 언어의 완성을 시의 목표로 두었습니다. 윤동주의 순정한 시신과 고결한 정신은 한국어의 토양을 풍요롭게 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방 후 정체불명의 외래어가 한국어를 혼란시키더니 이제는 사이비 언어가 우리 언어 생활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화 시대 외국어 공용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동주가 괴로워하며 갈고 닦은 순정한 모국어와 목숨을 걸고 지킨 민족어의 양심은 암흑기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족어의 정체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새롭게 빛나는 역사성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어 교육을 중시하자라는 것은 실용주의적인 관점이고 영어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있는 순정한 모국어에 대한 사랑 없이 영어 교육만 한다면 그것은 사상 누각이 되기 쉽다는 거죠. 제 말을 잘못 이해하면 모국어 교육만 하지 영어 교육 하지 말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영어 교육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모국어에 대한 사랑, 시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 아이스하키 선수를 훈련시킬 때 러시아시 100편을 암기시킨다고 그래요.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 말로 러시아시 100편을 암송하고 나면 모국어를 사랑해라, 러시아를 사랑해라 이런 말 할 필요 없이 러시아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귀뚜라미야 나와. 윤동주. 귀뚜라미야 나와. 잔디밭에서 이야기했다. 귀뚤귀뚤 귀뚤귀뚤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말고 우리 둘만 알자고 약속했다. 귀뚤귀뚤 귀뚤귀뚤 귀뚜라미야 나와. 달 밝은 밤에 이야기했다. 귀뚤귀뚤 귀뚤귀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어이 조선지 거기 있어라. 조선의 상투머리는 아무런 쓸모가 없단 말이야. 대일본 제국의 유신 정책에 방해만 될 뿐이야.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감히 어디다가 그들로 손을 대? 아니 조선징이 어디서 반환을 하는 거야?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아무리 막 뒷먹은 인간들에게로 어찌할 수가 있느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이러잖아. 이런 몰골로 어찌 조상님을 뵙고? 조상은 무슨 나라 죽을 놈의 조상? 따라와. 이수 놓아라. 영감탱이가 놓아라 이놈아. 따라오라니까. 놓으란 말이야.
검은 머리를 두르고 흰 고무신이 거친 발에 걸리오다. 저고리 치마가 슬픈 몸을 가리고 흰 띠가 가는 허리를 찔끈 동이다. 하여튼 조선징들 오이 저 또 맞대요. 깜짝이야. 너는 지금 당장 일본으로 가야 한다. 그게 무슨 소린겨? 오사카 방직 공장에 가면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 그리고 천황 폐하와 대일본 제국의 황군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한다. 어서 가자. 안 가랍니다. 황군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 따라와. 싫습니다. 안 가랍니다. 따라오라니까. 이거나 있어. 따라와. 옹녀야! 옹녀야! 이 무슨 날벼락이고? 대차카이 방직 공장에 돈벌이 시켜준다 하면서 전장터에 끌고 가서는 정신대로 보낸다 하는데 이를 우야 못 줬노.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너는 따라오라니까. 인연이 말을 안 들어. 따라와. 옹녀야, 옹녀야. 내 딸 옹녀야. 안 된다. 옹녀야. 아이고. 옹녀야. 꿈은 눈을 떴다. 그 간 유목에서 노래하던 종달이 도망쳐 날아가고 지난 봄 타령하던 금잔디 밭은 아니다. 탑은 무너졌다. 붉은 마음의 탑이 손톱으로 새긴 대리석 탑이 하루 저녁 폭풍의 여지 없이도
황폐의 쑥밭 눈물과 목매이며 꿈은 깨어졌다. 답은 무너졌다. 아유 허리야. 아이고 열어. 겨울은 피우는 놈은 용서치 않겠어. 그렇게 군뱅이 동작으로 어떻게 선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나? 내 놈은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고노 이하로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어서 가! 하여튼 조선진들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니까. 빨리 가라니까. 빨리 가.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닿지 않는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별 하나의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배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가닥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어이봐 할멈, 왜 쌀과 녹그릇 공추를 안 바치는 거야? 응? 사흘에 한 번 피죽도 한 그릇 못 먹는데 공출할 쌀이 어디 있으며 녹그릇이 웬 말이여? 거짓말 마라. 저 선진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단 말이야. 응? 뭐가 들었나? 이거는 쌀이 아니고 무엇이든가. 조상님들께 제사지낼 쌀과 제기입니다.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구만. 한 번만 지금 봐주이소. 대일본 제국의 황군들은 전쟁으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천황폐하의 뜻을 거역하겠단 말이지. 한 번만 봐주이소. 이 할멈이 정신을 못 차렸구만. 따라와. 안 간다 이놈아. 따라오란 못 말이야. 간다 이놈아. 이 할멈이. 형님, 우리는 글로써 저 무지한 일본인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물리적인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고요, 형님. 그래, 네 말이 맞다. 동주야, 일본에 가서 신지식을 익히자. 예, 형님. 가자, 동주야. 봄이 혈관 속에 시내처럼 흘러 돌, 돌. 오 황폐의 쑥밭 눈물과 목매이며 봄이 혈관 속에 시내처럼 흘러 시내에 갇혀온 언덕에 개나리, 진달래, 노란 배춧꽃, 삼동을 참아온 나는 풀포기처럼 피어난다. 즐거운 종달새야, 어느 일항에서 즐겁게 솟쳐라. 푸르른 하늘은 아른아른 높기도 한데 이봐 조선지,
저 놈보라가 언제 일본에 왔지? 괜찮을 거야. 무슨 일이요? 너희 두 놈 가방 이리 내놔봐. 고노이아로 가방을 내놓으란 말이야. 조선진들의 가방에는 뭐가 들어있나? 뭐야? 응?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네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고노이아로! 너의 시에는 민중을 선동하는 불안한 사상이 다분해. 그리고 왜 쓰지 말라는 업문으로 시를 쓰고 저또 맞대. 너희들은 요시철 인물 성몽규와 윤동주 아닌가? 응? 그렇소. 일본의 군국주의 발길에 무참히 짓밟혀 신마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인류 평화를 부르짖는 학생이요. 고노이아로! 아, 좋아. 그런데 너희들 두 사람은 도대체 어떤 관계야? 왜? 우리 두 사람이 같이 다니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단 말이오? 내가 묻는 말에는 대답을 해라. 대답해! 우린 형제간이요. 이제 됐소? 성이 다른데 형제라니 누굴 바보라 하나? 이분은 고모님 아들이니까 제 고종사촌 형님이요. 이 사람은 나보다 몇 달 뒤에 태어난 외사촌 동생이요. 너는 고종사촌 형님이라 그러고 너는 외사촌 동생이라 그러니 뭐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들은 대로요. 내게는 고종사촌 형님이고 형님 쪽에선 외사촌 동생이요. 이제 알겠어? 하여튼 조선진들은 쓸데없는 일에 복잡하단 말이야. 에이, 이런 경우는 족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촌수라고 하는 거예요. 족보도 뭐든 간에 하여튼 복잡해. 뭘 알고나 말하시오. 섬나라에서 훈도씨만 차고 사는 자기네들하고 같았는 줄 알았나 보지. 뭐라고 궁시렁궁시렁거리는 거야 이놈은. 왜 이러는 거요? 이게 무슨 짓이요? 너도 이리 와. 너희들 두 놈을 사상범으로 체포한다. 역시 하숙집 주인 심의재상이 옳았단 말씀이야. 응? 스미지가 어쨌단 말이오? 너희들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내게 연락을 줬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는 것이오? 너희 두 놈은 재경조선인 학생민족주의 그룹에 연루되어 대동아 공영사업에 위배되는 일을 저질렀어. 이것만으로도 천황폐하와 대일본 제국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른 것이야. 그러니 따라와. 이건 노시야! 따라오란 난 말이야. 죄가 없어! 이건 노시야! 노시오! 따라와. 노시오! 산 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 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미워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 연동주, 조선 독립운동의 배후를 순순히 말하라. 그러지 않으면 참기 힘든 고통이 뒤따를 것이야. 배우는 없다. 내 스스로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쓴 시다.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좋아. 어디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겠구만. 이런다고 없는 배우가 나올 것 같소. 이야기를 해. 이런 지독한 조생진 놈의 새끼. 송몽규, 너는 말할 수 있겠지? 당신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대한제국은 일본이 될 수가 없어.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대한제국이니 민족이니 하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꼬노야! 좋아. 어디 너희들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연동주, 눈을 떠! 달개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 손톱은 아무리 뽑아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너희들은 몰랐을 것이다. 좋아. 정말 뜨거운 맛을 못 봤구만. 응? 아무리 그래도 대한제국은 영원하다. 어디 보자. 첫 번째 주사에는 별 반응이 없더니만 두 번째 주사에는 서서히 살이 썩어가는구만. 응?
너희 놈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대일본 제국의 대공영 사회 소품에 지나지 않아. 응? 당신네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언젠가 꼭 받게 될 거야. 형님, 먼저 동주야! 우리의 꿈이 우리의 죽음을 디디고 새싹으로 솟아날 것이다! 동주야! 동주야!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에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남아있는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이런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오늘 이 작품의 연출을 맡아주신 이승래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작품 극본 쓰신 분 우리 이상윤 선생님 어디 계세요?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요즘 사람들이 철이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철 없는 과일을 많이 먹어서. 근데 요즘 보니까 제가 보니까 계절도 철이 없는 것 같아요. 지멋대로 지금 가을이 올 때인데도 지금 아직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많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우리 배우들 정말 힘들게 수고 많이 하셨거든요.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한 말씀 하실래요? 오늘 이렇게 자리를 갖다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그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다 27세 젊은 나이에 생애를 마친 윤동주 선생님의 정신을 우리 모두 가슴에 담아서 앞으로 우리 부산 윤동주 문학 선양회가 계속 발전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고 한 말씀 빠뜨렸습니다. 저는 이 극본을 갖다 이게 처음 이거 써보고 굉장히 미흡한데 이걸 아주 감동적으로 전부 만드신 패밀리 극단 여러분들과 이승래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회 윤동주 문학예술제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